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은 덜고 든든한 전략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자, 지금 증시는 미중 관계 긴장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한 주의 마감 국내 증시는 연일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흔들리는 그 시장 속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계실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계좌는 물론 또 전략까지 채워보면서 꽉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공 투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이 시간을 통해 챙겨보세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서 투자 고민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머니왕 2부 역시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박혜석 위원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인데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먼저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 시장 해석 들어보면서 포트의 비중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해석도 도와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며칠간 흔들려서 좀 속상하신 분들 그리고 또 추격하신 분들은 겁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지금 구간 저는 거의 이야기하면 고점이고 이야기하면 저점입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가열권이다. 한 뒤로 여러분들 시장이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안 빠지는데 며칠 있다가 바로 지금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신 시장 자체를 내려왔을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똑같은 이야기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려오면 또 기회장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도 보면 이럴 때 이제 어제라고 해야 하나요? 그제라고 해야 하는지 몰라도 보시면 테슬라가 무인 테스트의 성공된다면 주당 2,000달러 정도 한다고 동남아 언니 있죠? 동남아 언니도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엄청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언니가 어찌됐든 3,500만 달러를 테슬라를 담았다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2차 전지 지금 많이 올라서 빠졌어요. 2차 전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대신 대장주와 그리고 아닌 주식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한다는 거. 어느 정도 주식이 올라가면 이거예요. 어떤 테마든 2차 전지는 그냥 테마하고 틀리는데 어떤 테마가 1등말이 엄청 올랐어요. 대신 이제 테마여도 저는 실적이 되는 테마는 테마보다도 계속 간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 대신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떤 말이요? 신고가 종목은 언젠가 꼭지 칩니다. 근데 꼭지 치는데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다. 꼭지를 쳐버리면 여러분 시장은 제가 저점 매수 하라는 소리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목 진단을 하다 보면 대부분 높은 위치에서 덜컹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손절을 해야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면 이제 겁먹죠.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손절보다 차익 시한 매물이 훨씬 급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도 엄청나게 급락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줘야죠. 이게 우리가 주식은 지그재그로 갑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테슬라 부분이 많이 흔들리면 2차 전지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는데 그 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담아야 할 포트는 원자력 발전 쪽에 한 20% 그리고 사료 쪽에 한 10% 그리고 노보 쪽에 한 20%를 담을 건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제가 신재생 에너지로 했을 때 원자력 발전, 태양광, 풍력 쪽을 봤을 때 다 좋다 했죠. 근데 원자력 발전에서 보면 트리크에서 대지진에도 현지 대규모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죠. 그러면 이거 긍정적이죠. 근데 한국전력하고
지난 1월 31일 날 튀르키예 정부하고 전달한 현지 대규모 원자 건설 프로젝트를 예비 제안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확인된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상반기 중에 어찌됐든 한전하고 제안서를 답변이 오갈 것 같으니까 그 점도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튀르키예가 정부가 대지진이 인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온전에 투자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흑해 사이에 두고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진짜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전히 원전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좋은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 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4월 24일부터 4월 29일 미국 국빈 방문 예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 같으니까 한번 다음 주에 볼만하고 원자력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뭐 상승항도 없으니까 그 점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S&T 에너지하고 한전 KPS, 굵은 주식은 한전 KPS 같은 경우 여러분 오른 게 없습니다. 바닥에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부담 없이 물려도 나중에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비중 조절을 꼭 하시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사료나 뭐 비료, 농업 쪽은 한 10%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국제 설탕 가격이 선물 가격이 급등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흑해 곡물 협정도 중단돼 있고 이런 우려 때문에 아무튼 설탕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죠. 구리,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 어찌입니까? 올라가죠. 우리가 2차 전지도 많이 오르고 리튬 관리도 많이 오른 이유가 2차 전지에 많이 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설탕 이쪽에 선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니까 CNBC에서도 마찬가지 설탕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24센트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월달, 6월달 되면 엔니노 현상 있죠. 그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설탕 생산에 좀 차질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뭐든지 수학을 해야 하는데 수학이 안 좋으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여러분들 보면 업황이 안 좋다는데 감산 이야기 하니까 이게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회 시간 배웠을 때치 공급 수요가 맞이합니다. 한쪽만 치우치면 가격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수요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여전히 우크라 그쪽에 문제, 전쟁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설탕 가격 쪽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중장기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설탕 쪽에 안 좋으니까 그 점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면 내신에 따르면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면 글로벌 쌀 부족량도 한 870만 톤 된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곡물 쪽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본 이유가 그거고 2003년도, 2004년도 1860만 톤이 부족해서 그때 이후 최대 규모니까 이런 것도 쌀 가격도 평균 17.3달러에서 10년의 최고 수준이니까 곡물 쪽, 사료 쪽, 이런 쪽, 농업 쪽도 보시면 되겠습니까? 한일사료하고 대한제당, 설탕 쪽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로봇은 순환매를 예상합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순환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로봇도 그냥 단기 테마 아닙니다. 그 대신 실적이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전지 같이 꾸준히 나오지 않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제가 추천하고 500% 올라갔기 때문에 그 실적에 이렇게 턴 어라운드 된 거에 비해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정받아야겠죠. 그 대신 조정받을 때는 기회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어찌됐든 원희룡 장관님이 2026년부터까지 로봇 배송 시행 계획 발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희룡 교통부 장관님께서 어찌됐든 경기도 고영시 킨텍스에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참가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고 우리나라 청년들 글로벌 물류 혁명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이퍼 투브나 콜드체인 물류 연구 개발에 예산을 약 1,250억 원을 투자한다니까 2026년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든 투자할 때 2026년, 2030년, 2050년 이야기 많이 하죠. 아무튼 뭘 투자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로봇은 단기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릴 때 로봇 관련 있는 사람들 또 추격해서 물렸죠. 그러지 말고 지금 또 내려왔죠. 제 생각엔 저점 매수하시면 수익 날 수 있고 보면 로봇도 보면 제가 코인테크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태어났죠. 이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단기 매매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로보티스나
빠진 것도 있잖아요. 네이버 로보티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단기 매매로 여러분 매수하면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박혜석 의원님의 다음 주 비전 전략 들어봤습니다. 원전이랑 로봇 쪽에 비중 20% 두고 계시고 나머지 10% 사료 쪽에 두고 계시는데요.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사료나 설탕 쪽에 좀 주요해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각 섹터별로 관심주도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만 위원님의 다음 주 비전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느 쪽을 향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수 말씀드리면 이틀간 좀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의 일단 일부분의 자리를 잡았던 게 테슬라 쪽에서 좀 급락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유와 함께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굉장히 조정이 강했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따지게 되더라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테마가 사실 작년의 테마들이 다시 나왔죠. 곡물 테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너지 테마가 이제 그런 단발적인 테마성 이슈들이 올랐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부분들이 길게 지속될 것으로 좀 우려하기보다는 단발적인 요소들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좀 이제 테슬라의 추가 낙폭이 있다라고 하면은 월요일장도 조금 위험할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반등에는 성공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나스닥도 그래도 이제 양전에 성공해서 마감한 걸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월화 구간에 이제 회복세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조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5월 2일 FOMC 이전까지는 시장이 밀리더라도 일단은 봐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평균 단가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 좋은 종목임에는 알고 있으나 평균 단가가 굉장히 위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셔도 혹은 이제 장이 끝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평균 단가를 너무 높게 사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건 맞으나 그럼에도 너무 높게 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아직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이후에서 이제 꼭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내에 조금 이제 한 5에서 10%건에 있는 종목들은 살리기 위해서 너무 종목을 늘리지 말고 압축해서 이 종목을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오는 전략을 사용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서 비전 전략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먼저 2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이제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독일이 이제 탈원전 정책을 계속적으로 고수를 하면서 제조업의 메카인 독일에서 이제 탈원전을 계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모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이제 집행들이 정책 집행들 그다음에 작년에 했었던 부분들이 실제로 집행이 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 충분히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기대가 실적으로 좀 전환될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와 함께 한번 신재생 20%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 어제장에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추가적인 시세까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방산과 우주항공 2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양 이틀간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좀 외부로 나오게 되면서 되게 단발적인 테마인 퍼스텍 같은 종목들은 엄청난 시세를 분출한 부분들이 있고요. 현대, 로템이나 한국항공 우주 관련해서 생각보다 이제 시장 대비 굉장히 우수한 수익률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발적으로 이제 이런 올라가기에는 이미 작년부터 해서 무기 수출에 대한 실적이 1분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현대, 로템도 그렇고 이제 단독 기사로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동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즉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의 강자들이 지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항공 우주 이제 관련주도 20%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2금융권과 채권 추심 업체 10%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지수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섹터 10%로 일단은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금리 인상의 여파가 슬슬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신용 경색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리스크도 있고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봤었을 때 부동산 리스크가 생각보다 많이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단발적인 테마로 지수를 좀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섹터 한 번 정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FOMC가 5월 2일, 3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기에는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리 동결보다는 25bp 즉 이제 베이비 스텝과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한 번의 25bp 상승도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예상을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단기성 테마까지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푸른저축은행과 고려신용정보 이제 양 두 종목을 관심주로 이제 보면서 지수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포트폴리오 안에 갖춰 두시라는 말씀과 함께 신재생 20%, 그다음에 방산 우주항공 20%, 그다음에 제2금융권, 그다음에 채권 주식업체 10%에서 총 50%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진만 의원님은 다음 주 비전 전략, 이 반은 좀 보수적으로 비전을 주셨고요. 나머지 반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방산을 20%, 나머지 10% 지수 방어할 수 있는 섹터, 제2금융 채권 추심 쪽에 푸른저축은행이나 고려신용정보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주 비전 전략 두 분의 전략 챙겨봤고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바로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턴 주식 명가 해결사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 어떻게 하지?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메시지 보내주세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민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접수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예,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예? 어떤 종목? 시청자님. 주성현님요. 예, 혹시 지금 TV 같이 시청하고 계세요? 예, 예. 예, 저희가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볼륨 좀 예, 예. 음소거 도와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다 울려서 들려서요. 예, 예, 꺼버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이제 예. 어떤 종목 궁금한지 들어볼까요? 예? 매수 어떤 가격이랑 점이요? 네. 예, 예.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사갖고, 하늘씩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는 놀래갖고는, 이렇게 절반을 살았다 밑에서 살라고 하다가 못 사보고, 네. 놔둬버렸거든요. 네, 네. 좀 많이 샀는데, 그것을,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그것을 살까, 어디서 사야 할까, 그리고, 예전은 중요한 어디서 시점에 해야 할까, 왔나 그것도 봅니다. 물어보려고 시청자님, 비중 많이 두셨어요? 그래요. 예, 얼마나 두셨어요? 한 50% 돼요. 비중 50%, 매수 가격은요? 50%에서, 이제 절반이 이제 25%지, 그럼 절반 어저께 받았나고. 매수 가격도 알려주세요, 시청자님. 예? 예? 매수 가격. 매수 가격이요? 네. 17,650원.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예, 가격 예. 17,650원에 비중 예, 예. 50% 많이 두고 계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얼마나 예. 힘드셨을까요? 저희가 그 고민 좀 덜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박혜석 의원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야, 주식 경력 어떻게 되십니까? 예? 주식 경력이요. 주식 경력은 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거 네. 단기로 들어갔습니까? 중장기로 들어갔습니까?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은데, 예. 이것도 뭐 계속, 텔레비전 보면 전문가들은 우주공고 그렇게 많은 수익을 냈기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됐지. 도중에 다 끊어져고 밑으로 또, 다시 또 사고
다시 팔고 사고 그래야 되겠지만 끌고는 못 가겠습니다. 비중이 많아서 그럽니다. 일단은 네? 주성 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는 좋은데 지금 시청자님이 너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지금 흔들린 구간에 비중이 많으니까 당연히 내려올 때 흔들리겠죠. 내가 그렇죠. 비중이 흔들려요. 많다고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내가 매수했을 때 그 매수를 못 견뎠을 때가 비중이 많은 겁니다. 지금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조정받을 때 오히려 저점 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너무 비중이 많다 보니까 지금 흔들린 거거든요.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예, 맞아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그쪽이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고 태양광 전기도 하고 하면서 그동안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인데 주성엔진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있는데 실적이 근당해서 보시면 알다시피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실적이 막 엄청나게 늘진 않지만 그래도 2021년도 1,000억, 2022년 1,200억, 올해도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차트를 이제 보는 건데 차트도 바닥권에 있어요. 이게 중장기로 본다면 비중이 적다면 좀 시장이 흔들렸을 때 저점 매수해서 좀 길게 25,000원, 28,000원까지 보세요 하겠는데 50%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덜었으면 하는 거고요. 50% 비중이 많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흔들릴 거예요. 흔들릴 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14,500원 깨지면 근데 제가 손절을 못 하실 것 같은데 14,500원 깨지면 비중 좀 덜 치고 내가 비중이 적다면 이 종목을 중장기로는 25,000원, 28,000원, 더 길게는 3만 원 이상까지도 보는 주식이니까 그 대신 내가 저점에서 좀 중장기로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빠질 때가 정답입니다. 그 빠질 때는 지금 제가 단기로는 손절을 14,500원에 했는데 10,000원 가까이 온다든가 그 가격에 오면 다시 저점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17,650원이죠. 근데 10,000원 오면 예. 숨 막히잖아요. 그래서 단기랑 중장기를 알려드렸으니까 올라올 때 내가 비중을 덜이시고 내가 중장기로 하고 싶다면 거기까지 내려올지는 장담 못하겠지만 내려온다면 진짜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상 엔지니어를 TV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바닥권에서 주선 엔지니어 같은 거 매수하면 좋습니다 하고 아침 방송 제가 손수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흔들린 상태에서 잡아버리니까 좋은 주식을 싸게 잡아야 하는데 높게 잡고 비중을 실어버리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올라올 때 비중 덜고 중장기로 내가 견딜 수 있다는데 아마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비중 확 줄이고 나중에 길게는 28,000원, 3만 원까지 보시고 단기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2만 원 정도에서 비중 또 축소. 이게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데 시장이 흔들리면 이 주식도 빠지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단기랑 중장기랑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대응 방법 잘 메모해 두셨죠? 예. 잘 예, 대응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은 결과 네. 낳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박셀바이오인데요. 박셀바이오요? 네, 예, 55,000원에 15,000원에. 60%인데, 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들고 가도 될지 걱정이에요. 네, 비중 60% 55,000원 매수 가격 박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가 한참 많이 잘 갔었던 종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이제 바이오구나 하면서 또 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타이밍은 좀 언제 보셨어요? 올라갈 때 보신 거죠? 네네. 네, 이게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71,000원까지 가긴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못 봐가지고 못 네, 팔았어요. 아쉽게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타이밍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김진만 의원님 감사합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위메이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딱 잘 팔았어요. 아, 네. 6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우 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위메이드가 지나가니까 또 다른 아이가 왔네요. 네, 이제 네, 이걸 사가지고 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박셀바이오 혹시 매수는 언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7만 원까지 올랐을 때 아, 그때 못 파셨구나. 10만 원 간다고 팔지 말라고 또 그 증권에서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냥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박세바이오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사실 굉장히 뜬금없이 나와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55,000원이란 평단은 딱 10% 정도 구간인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14일, 15일, 17일 이제 양일간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근데 아직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된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4월 18일, 19일, 20일, 21일 지금 4일 동안 거래량이 그리 많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점 대비 거의 30%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모멘텀이 언제 기사화돼서 나오는지 여부는 제가 체크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한 45,000원 정도에서 밑꼬리 잡고 올라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6만 원, 7만 원대가 아니다라는 걸 좀 이제 다행으로 좀 생각을 하고 55,000원이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찍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고점에서 좀 이제 두들겨 맞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막 덜컥 파시기보다는 일단은 46,000원 정도를 일단 지지선으로 보시고 여기서 밑꼬리 잡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진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조정 음봉이기 때문에 돌림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이제 거래가 이제 외국인들이 한 일주일 정도 매수하다가 딱 4월 19일 하루 이제 좀 매도를 했습니다. 즉 아직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올리는 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유해 보시고요. 46,000원대에서 밑꼬리 잡는 양봉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일단은 본전에 탈출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때 제가 위메이드는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그때도 비중이 크셨던 걸로 이제 살짝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런 종목은 20% 이상의 비중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제 분명히 매수는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종목 사셨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추적 관리를 할 그런 이제 시간적 여유까지 동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종목도 사서 상담 받으시면 그때는 혼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손절 안 치고 그냥 가져가도 되겠군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무서워서 그냥 손절 쳐야 되나 하고 겁이 나서요. 네. 겁이 나서 손절해야 되나 했더니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에 팔면 좋을까요? 욕심을 부리시지 마시고 일단 본전이 오시게 되면은요 한 40%의 비중은 줄여서 한 20%만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한 6만 원, 6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까지만 감사합니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다만 46,000원이 깨지는 45,000원이 깨지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조금이나마 손절을 좀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46,000원이요? 네, 45,000원, 46,000원 사이가 깨지는 음봉 나오면 그때는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메모해 네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5,000원짜리 깨지는 음봉 나올 시에는 정말 대응을 잘 해보셔야 하는 거고요. 46,000원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이 꼬리 달고 또 양봉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보이는 것 같아서 본전에서 그래도 매수 가격대에서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0% 이상의 비중 축소 말씀해 주셨고요. 그 위에 구간은 6만 원, 6만 5천 원 잘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셀바이오 잘 예.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수고하세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님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함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고민은 STX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폭락해서 무서워하고 울고 계시네요. 85,500원 매수 가격에 비중 30%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4%나 쭉 밀려났습니다. 박혜석 의원님 어떤 조정 보이실까요? 저는 반산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STS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뉴스에 의해서 올라왔잖아요. 러시아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무기 지원 언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반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잖아요. 근데 STX 같은 경우는 제가 싫어하는 기업 분석을 보면 제가 싫어하는 유보율 쪽에서 자본 잠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고 실적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중이 30%나 되죠. 그건 단기 매매예요. 단기 매매로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왜 갑자기 시장이 제가 가열권이라고 말했는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왜 비중을 이렇게 실어버리는가 모르겠네요. 왜냐면 비중을 실었을 때는 시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을 실었을 때는 단기 손절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부실할 때는 여러분들 더 가요. 더 가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기준이 큽니다. 기업이 괜찮고 실적이 되는 기업에다가 비중을 실으면 마음이 안정감을 찾잖아요. 근데 실적도 안 되고 그냥 모멘텀에 의해서 반산주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STS에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실적이 되는지 뭐 이런 걸 따지라는 거죠. 이게 제가 현대도템 같은 경우는 제가 반방송에서 우리 지앵커님과 이야기했을 때도 보면 박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장기로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STS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로는 안 좋아. 그냥 단기 매매 성향만 강한다면 할 수 있고 그 대신 이게 그대로는 안 빠지겠죠. 내려오면 뜰 거예요. 그리고 해필이면 쌍봉 쪽에서 장대고 맞고 했으니까 올라올 때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다음에 매매할 때는 단기 매매랑 섞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단기는 6,600원이 손절이고요. 좀 길게 본다면 5,700원 정도. 그리고 내가 기업이 실적이 안 좋다든가 뭐 자본 잠시 흔적이 있다. 그런 주식은 웬만하면 차트 기준으로 그냥 매매만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똑같은 방상주여도 기업이 실적이 되고 그쪽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님 요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지금 매수 가격이 8,500원이면은 예. 매수 가격에서 좀 매도하는 방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목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기 6,600원에 안 깨지면 이 아래에서 그러니까 9,190원에서 그 아래에서 이 아래로 흔들 거예요. 거기가 깨져버리면 쿵 빠져갖고 5,000원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는 손절을 거기 잡으라는 거고 비중 많으니까 다 못하겠으면 반만 잡고 다시 전화 주신다든가 아니면 제 노란톡이나 뭐 공방에서 질문하시면 그렇게 하고 이거는 매매를 하고 내가 여러분 이런 게 팁이죠. 어떤 거도 마찬가지 기업이 뭐 제약바에도 마찬가지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어떤 것도 마찬가지 2차 전지가 많이 간 이유가 실적이 되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DS 같은 경우는 보면 실적이 안 됩니다. 적자였어요. 적자고 자본 잠수도 있었어요. 그럼 굳이 이거는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지 홀딩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하고 할 정도면 매매를 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보다 내가 물려도 될 만한 주식에도 해야지 훗날에 중장기로 홀딩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주식은 그냥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히 매매 관점에서 보자 STX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6,600원 어떻게 지지하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올라올 때마다 비중 축소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 못한다면은 5,700원 그 밑으로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자는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12만 8천 원에 비중 50%고요. 어찌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제발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마트 최근에 고점이 10만 7천 원대인데 이분은 지금 12만 8천 원대니까 엄청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속 썩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마트 김진만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재미없는 종목이고요. 사실 그냥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최근에 이제 한 11만 원 중반대 갔었을 때 한번 기대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시면은 그냥 거래량이 없이 그냥 줄줄 새고 있습니다. 주가가.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모멘텀 자체도 좀 부족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가 낙폭이 나왔을 때 과연 이마트가 버틸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즉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영광은 뒤로 한 채 조금 이제 너무나 소외되고요. 사실 이제 뭐 오너 리스크를 필두로 해서 이마트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손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 관점에서 이런 상담을 드리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한 10만 원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9만 원 밑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수의 상승 유무와는 상관없이 개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실 이런 종목이 하루에 5%
20% 이상 3번 이상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이제 95,000원대가 깨지게 되면은 일단은 손절을 조금 권유를 드리는 말씀, 아니면은 25% 즉 절반 정도 줄여서 그 절반의 비중을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해서 메꾸고 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당장 12만 원을 돌파하기에는 매물벽이 너무나 두텁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비중을 조금 줄여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아니면은 당장은 지금은 기술적인 보유, 이제 추가 매수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비중을 늘리게 되면은 시드가 아예 굳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도 이제 좀 비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95,0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은 절반 정도 손절,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 손절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서 거기서 좀 수익을 내보시는 전략을 사용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마트가 갖고 있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포지션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거래량 등을 합쳤을 때 앞으로 또 거래량이 계속 붙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대응전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좀 추가 매수 그래도 추천은 하지 않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95,000원 깨지면 매도의 의견도 남겨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해서 대응하셔야겠네요. 다음 고민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SBB테크고요. 매수 가격 71,600원에 비중 25%입니다. 박혜석 위원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손절 놓습니다. 오. 손절 놓고요. 오히려 저점 매수할 수 있고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25%예요. 네. 비중이 많은 게 단점인데 홀딩 하시고요. 국내 최대 금액 로봇 감속기를 캐파로 확보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는 지금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다가 이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빠진 거니까 로봇은 지금 가지고 있다가 순환매 돌 수 있으니까 비중만 적다면 지금 내려오면 더 사면 아마 올라갈 거예요. 지금 구간은 손절한 거 아닙니다. 올라올 때 비중 축소하는 것이 내려올 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괜찮으니까 홀딩 관점 들어줄 때 비중 축소하고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그리고 올라올 때 비중 예. 축소 SBB테크입니다. 다음 문자 고민은요. 이번엔 미래나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31,652원이고요. 비중 7%입니다. 김진만 의원님 타이밍 좀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워낙 어려운 종목인 이제 이런 이제 리튬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는 일단 거래량이 팍 죽인 채로 이제 아까 박세바이오랑 비슷한데 좀 하락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거래량 없이 줄줄 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등 타이밍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1,600원이면은 한 25,000원대에서 한 번 정도 7% 정도 더 담아서 3만 원 밑에 평단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한 번 정도 반등 타이밍 때 한 32,000원까지 상승 여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종목 뭐 더 사시지 마시고 요 한 종목 살려 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더 한 번 정도 반등 때 수익 실현해서 나오자, 이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가격 3만 원 이하로 줄여서 수익 실현해서 나오자. 미래 나노텍에 대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도 함께 풀어봤고요.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쉬운 마음은 새로운 전략으로 채워볼 테니 잠시 후 새로운 종목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두 의원님이 준비하신 종목들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시되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혜석 의원님의 종목 현대무백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현대무백스가 강하게 올라가줬습니다. 54%의 상승률이 나타나줬고요. 최근 며칠 동안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5,270원 터치하고 이 움직임 어떻게 해석해봐요? 예, 그거요. 제가 종목 상담할 때 네.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이렇게 추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밑에서 사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왔다가 옆으로 행보할 때 아니면 230 위에 있는 주식, 그런 주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시장 좋을 때.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추격한다든가, 그럼 비중을 실었을 때 비중 실어도 된다겠죠. 비중 실을 때 손절을 꼭 잡고 나는 밑에서 저점에서 하겠다. 초보분들은 이거예요. 실력이 안 된다고 인정하시고 저점에서 그러면 큰 수익 내요. 그러면 내가 실력이 된다? 추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손절 잡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려오면 다시 확인 매매하시고 없는 분은 저점 매수할 수 있고 있는 분들은 분할로 이익 실현하면서 나머지는 익절 매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랫 구간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우리가 어디서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무백스 54% 상승세 여러분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티플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의 기막힌 타이밍의 종목이었고요. 티플렉스는 뭐 히토류 외에도 2차전지 모멘텀도 있어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전략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윗꼬리 넘기고서 한 이틀 정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외부적으로 휘토류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략 이제 한 월요일 정도부터 해서 다시 반등을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5,000원 정도 일단 목표 가격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달성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고 여기서 한 만약에 월요일 장도 조정이 되게 되면 4,000원대에서 한번 정도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노란 톡방에서는 일단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일단은 4,000원대에 가면은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 월요일에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외부적으로 나온 휘토류 관련된 이슈들은 추가적인 시세를 분출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에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도 가능하고요. 히토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염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티플렉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 우리가 공략해봐야 할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석 위원님의 종목 챙겨보도록 하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흔들리는 거 염두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예, 하나 머티를 어제 가져왔거든요. 하나 알려주시는군요. 근데 그러죠. 하나면 하나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종목 진단했을 때 여러분들 스타일을 대충 알거든요. 근데 추격을 한다는 게 너무 무리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 내가 매수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시향을 이야기할 때 저는 모든 게 뭐다고요? 시장과 함께요. 올해 여러분들이 수익이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돌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며칠간 흔들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목들 다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체크하고 큰 거시경기를 보는 겁니다. 그 시장을 보고 긁고 나서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수익 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흔들린다. 제 입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저는 그냥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계속 좋다 이야기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가열권 이야기했습니다. 긁고 나서 흔들리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긴장을 하고 있어야죠. 긁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거구나. 매매를 해야 하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멀티러지 같은 경우는 반대초형 실리콘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좋지만 반도체 관련주도 저는 올해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실리콘 파이든 링이 압도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주력 고객사인 실리콘 파이든 링이 점유율이 점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점유율이 상승하고 하면 실적이 방영되겠죠. 그리고 향후 영업이익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반도체 저방이 안 좋다 하고 하반기 때 좋다 하고 내년에 더 좋다 하니까 이런 거 봐주시고 하나 멀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240선 넘어간 다음에 붙어있죠. 그리고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안 좋은 상태에서 어제도 양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절 잡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방에서 자세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전략도 잘 챙겨봐야 할 텐데요. 잠시 후 박혜석 위원님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만 위원님의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위원님 다음 주 비전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 속에서 종목 챙겨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일단은 저는 방산 쪽에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현대 로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즉 이제 전반적으로 매물대가 가벼워졌다라는 건 그 위로 얼마만큼 상승할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월 11일부터 엄청난 매수세를 동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4월 20일, 21일 양 이틀간 보여주는 매수세는 개인적으로는 핵미사일이나 혹은 이제 날아다니는 전차를 개발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봉, 주봉 다 굉장히 처음 매물대가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주에 지수가 조정이 없던 이 종목은 아무래도 어닝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간단하게 코멘트 드렸듯이 이제 전차 부분의 이제 수출량이 8,800억 이제 8,800%
이제 증가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1분기 때 있었던 이제 전철 부분에 이제 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이제 전차 부분에서 메워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수주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2분기 때는 또 이 부분들이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즉 이제 현재 주가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외부적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해서 저는 사실 이런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닝이 너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FOMC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시세까지 더 가능하고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 두셔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어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진만 위원님의 타이밍까지 챙겨봤습니다. 방산 쪽에서도 현대로템을 제시해 주셨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연속 강한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강하게 치고 올라간 만큼 우리가 타이밍도 잘 잡아보면 좋겠죠. 두 위원님의 다음 주 전략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들 화면으로 한 번 더 내용 정리하고 저희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이지만 저희 그래도 아주 든든한 전략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 갔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잠시 후 두 위원님과 함께 더 많은 또 솔직하고 명쾌한 이야기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혜석 위원님, 잠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이렇게 주말인데 지금 날씨도 좋은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 좋은 프로를 2주 연속 못 본다는 게 아쉽네요. 아, 맞네요. 다음 주 머니양이 아니죠. 예, 예. 예, 다다음 주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늘 더 많은 전략을 챙겨봐야겠네요. 예, 오늘 꼭 공방에 저랑 박진만 의원님 거를 김진만 의원님. 김진만 의원님 거를 죄송합니다, 진만 의원님. 번갈아 가면서 성 바꿔버릴게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형제 하시죠, 형제 하시죠. 같이 예. 보시면서 왜 2주 동안 못 보니까요. 못 보니까 오늘 꼭 컴퓨터를 2개 하든 스마트폰을 2개 하든 해갖고 같이 보시면서 좋은 정보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수익 못 내신 분들 어찌하실까요? 수익 한번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죠.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시 올라갑니다. 어떻게 대응할 건지 올라갈 때도 제가 이미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먼저 타방송 어디든 말하지 않는 8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전어장세 이야기하면서 시장 올해는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수익 못 냈습니까? 어찌할 겁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공방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꼭 이번에는 기회 잡으셔서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답하신 분들 어찌하면 좋을까요? 잠시 후 시작되는 박혜석 위원님의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 담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만 위원님도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같이 또 흔들릴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계좌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 타이밍은 또 찰나 아니겠습니까? 잡아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잡아 드릴 거고요. 이게 잘 맞을 때가 있고요,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세의 싸움이긴 한데요. 이게 기운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기운을 많이 받아 가셔야 되고요. 이제 말하면은 이제 종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증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박혜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주 동안 이제 계획이 없기 때문에 FOMC 전후로 해서 오늘 다 가져가셔서 2주 동안 이제 전략을 짜셔야지 그 전에 전략은 제시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날씨가 너무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한 1시간 정도는 할애하셔서 저희 방송을 지켜보시면은 이제 다음 전략을 짜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빅 이벤트 FOMC를 앞두고 2주 동안 머니왕이 없다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이 두 분께서 그 전략을 그만큼이나 든든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좋은 날에 좋은 기운 갖고 있는 김진만 의원님도 계시고요. 박혜석 의원님과 함께
누구보다 제대로 해석을 해주는 시장 그리고 종목 이야기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김진만 위원님이 가장 위에 김진만 위원님 있고요. 그 옆에 빨간색 버튼, 그 바로 아래쪽이 박혜석 위원님입니다. 그 옆에 빨간색 버튼, 방송 중 글자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무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머니왕 2부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김진만 위원님,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